네, 안녕하세요. 농구 좋아하는 아저씨들의 농구 만담, 농알못의 넥스트23입니다. 평소 농알못은 이제 다양한 NBA 팀 팬분들을 모셔서 NBA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해왔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르게 국내 프로농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아마추어 및 프로농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오신 게스트 분들을 몇 분 모셔봤는데요. 먼저 국내 프로농구의 역사보다 긴 농구 입덕 경력을 자랑하시는 소닉44님과 함께 템코에서 농구 갤러리 운영자로 활동하시면서 국내 아마추어 농구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셨던 이제 동기끈님, 그리고 역시 국내 템코 농겔에서 KBL 관련한 많은 정보를 전해주시는 전 존엔진 피자, 현 수원 총기 소처용님을 모셨습니다. 편하게 존엔진 피자님 혹은 뭐 피자님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인사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적북적하니 좀 좋네요. 이게 약간 노가리 까는 맛이 좀 나겠는데요. 네. 그 수원 총기 소저 형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자님으로 저희 케이커처를 존엔진 피자로 준비를 해놨어가지고 저희가 처음 이거 기획을 했을 때 닉네임으로 준비했어서 오늘은 그냥 이전 닉으로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말 마찬가지로 또 이제 항상 하던 대로 토요일 9시에 이렇게 귀중한 주말에 시간을 내주셔서 먼저 나와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KBL에 대해서 되게 잘 몰라요. 그래서 문외한이다 보니까 오늘 제가 되게 멍청구리 같은 질문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부디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이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인사랑 이제 햄코 농겔 얘기, 다들 농겔 분들이시고 하니 얘기를 하고 싶은데, 동기끈님 항상 궁금했던 게 그 아이디 의미가 뭐예요? 돈치치입니다, 말 그대로. 네. 끼끄가 뭔가요? 끼끄. 항상 궁금했던 말이죠. 청천이도 조조 말하는데 끼끄. 네. 네. 그 돈치치가 그 DONCIC지 않습니까? CIC. 네네. 네, 근데 CIC에서 그쪽 동네 발음으로 하면 그 치치가 되는데, 네네. 그 C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끼윽, 이것도 발음으로 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다들 돈치치 부르는데, 저는 그냥, 한번 좀 색다르게 한번 불러보자.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기서 처음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뭐 요끼끄, 뭐 돈끼끄 이렇게 되는 거군요. 정확히 말하면 저는 요끼끄라고도 안 부르고 조끼끄라고 부르는데. 조끼, 조끼 상당히 괜찮은데요? 탐나는 닉네임이네. 네, 근데 이제 그 돈끼끄가 이제 저뿐만 아니라 농계 사람들이 많이 사랑해주시는 그런 이름이 돼서 뭔가 좀 마음속으로 뿌듯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펜코 농겔의 운영자세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운영자신데 막 싸움도 자주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약간 그 일반적인 그 점잖은 그런 느낌의 운영자분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고유의 운영 방침이라든지 뭐 철학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철학이라고까지는 그렇던데 그냥 그 기본적인 걸 좀 지켜주면은 그렇게 터치는 크게 안 하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그 펜쿠가 약간 원래 DC 성향도 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뭐 여기 막 이런저런 막 튀어나오는 거 그냥 선은 딱 정해진 선을 넘지 않으면은 거기는 뭐 터치 안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읍 비읍 시읍 비읍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읍 시읍 비읍 시읍 이런 것도 그냥 거기까지 하면 그래 그래 그 정도 해라 하는데 그 선 넘어가 버리는 거 패드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는 이제 안 된다. 다른 데서 허용하든 말든 우리 무조건 자른다. 예, 그런 식으로 봐야죠. 이게 궁금한 게 이제 운영진 생활을 그래도 좀 하셨으니까 막 하면서 이제 네네네. 약간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네. 좀 아니면 특별히 기억에 남는 유저라든지 좀 재밌는 유저, 또 골 때리는 유저 뭐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좀 풀어줄 만한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에피소드 일일이 기억하려면 그냥 묻어버리는 게 낫긴 하는데. 그렇다고 또 제가 특별한 한 명 지적하면은 그 사람한테 좀 감정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게 해서 좀 특별히 어떤 유저를 좀 그렇게 좀 골 때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하려고 하고요. 네네.
그런데 사실이 이제 제가 완전 영구 밴으로 보내버린 사람이라서 그냥 말 한마디 하면은 그 신가 있었는데 네네. 그 사람이 처음 여기 들어와서 뭐 이상한 그 발언부터 시작해서 나오고 나서도 계속 뭐 정신병 같은 얘기 계속 쭉 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그 사람을 하도 바닥에 들었다 안 되다가 영구밴 날려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오랫동안 좀 시달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 그렇군요. 뭔가 저는 처음 듣는 얘기긴 한데 아마 조금 시간이 좀 됐나 봐요. 네 지금 보니까 거의 1년 넘었네요 보니까. 저도 KBL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지만, 저도 이제 펜코 농겔 활동하면서 이제 궁금해서 이제 동기끈님 나오신다고 해서 궁금해서 일부러 꼽사리를 꼈는데, 저도 이제 하던 커뮤니티가 NBA 매니아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운영진 하면은 약간 기계적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이제 활동은 좀 발언 좀 아끼시고 이런 운영진들이 익숙한데, 사실 저는 여기 와서 좀 놀랐었어요. 이제 직접 저희 킵에도 뜨시고, 네. 뭐 개무로 시작하는 좀 이상한 선수 좋아하는 유저 하나 있었잖아요. 지금 안 보이는데 그분이나 네. 약간 이렇게 티키타카 이렇게 약간 커플 놀이 같은 것도 조목 같은 것도 좀 하시고 네. 좀 많이 놀라긴 했어요. 좀 다른 데 운영진 네. 생각하다가 이제 동기끈님 봤을 때 이런 네. 운영자도 있구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희 펜코 농겔이 펜코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 관리자기 이전에 한 사람이 유저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현 셀틱 프라이드님 그리고 지금 지금 같이 계시는 NBA님 이분들 전부 제가 처음 펜코 왔을 때부터 계셨던 분들이라든지 오고 나서 정확히 말하면 펜코 농겔이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오고 나서 거의 그쯤부터 해서 계속 활동하셨던 분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평소에는 그냥 유저로서 그냥 적당히 잘 올려주고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기계적인 운영 그런 거에 대한 반감도 좀 있었을 법한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일단은 안에서는 그냥 다 같이 좀 유저로서 좀 잘 어울리자 하면서도 저희가 관리자로서의 직분을 달고 있으니까 좀 우리가 선 넘지 않는 거는 크게 터치를 하지 않되 선을 넘는 거는 우리가 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선은 지켜주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 생각은 합니다. 존 엔진 피자님께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존 엔진 피자 드셔보셨어요? 이거 닉 어떻게 줬냐면요. 친구들이랑 거기 가서 피자 먹고 닉 바꿀 때 와가지고 그냥 그걸로 바꿨습니다. 인상 깊으셨나 봐요, 맛이. 안정적이었나요? 아니, 근데 맛은 엄청 맛있었는데 인테리어가 나쁘지 어, 않아가지고 어, 거의 찾아보시면 실내 인테리어가 굉장히 감각적이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저 화성인공 놀러 가는 김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통 피자집 가면은 이제 하프앤하프 메뉴가 있잖아요. 제가 네네. 거기서 피자를 시켰을 때는 하프앤하프 하와이안 피자 반이랑 페퍼로니 반 시켰는데 이 하와이안 피자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파인애플 넣고 드세요? 네. 아, 아, 약간,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할 말을 잃으시는 것 같은데 다들. 근데 존 엔진 수박 된장국도 있는데 파인애플 피자 괴식이라고 할 처지가 아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이거는 드셔보신 네. 분들을 다 이제 인정한 맛이에요.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요. 너무 억울하네. 지금 두 분 드셨는데 두 분 다 아주 만족하셨습니다. 네. 저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전 진짜죠. 시도 안 할, 인증하셔야 됩니다. 전 시도 안 할게요. 인증해야 되나요? 네, 그럼요. 넘어가질 않으시네요. 네. 인증하면 3만 포 드려요. 제가 지금 3만 포 없는데. 진짜 정말이에요? 내일 점심 전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그러면 KBL을 되게 오랫동안 봐오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어떤 팀을 응원하시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먼저 동키크님은 어떤 팀 팬 혹은 어떤 선수 팬이신지 이신가요?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팀이 없어요. 이게 원래 좋아하는 팀이 있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그 팀이 지금 여기 계신 어떤 분의 께서 살고 계시는 도시로 도망을 가버려가지고 네, 그 이후로 아, 네, 그 이후로 제가 한때 가장 사랑했던 팀이 지금은 가장 증오하는 팀이 되어버려가지고 아,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한 20년 가까이 있었는데 비하인드를 잘 모르는데 혹시 그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좀 있나요? 뭐 비하인드 스토리야 뭐 이미 기사들에서 여러 점 풀었다고 하긴 하는데 저도 정확하게 이걸 안다고 말은 못 드리겠지만은 처음에 KTF에서 네네. KT로 넘어왔거든요. 이게 그럼 어차피 원래 같은 회사라고는 하지만은 거기서 이제 회사가 넘어왔는데 그때부터 뭔가 좀 조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음, 그 KTF 시절에는 그래도 되게 연고지 좀 정착을 하려고 숙소도 이제 또 부산으로 옮기고 좀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KT로 이제 옮기고 그 야구팀을 이제 수원에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구팀하고 나중에 합치려는 목적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아, 그것 때문에 이제 또 그렇게 해가지고 농구팀 옮기고 그냥 사직 체육관 대관료를 가지고 되게 말이 많았다 그러던데 그거는 어느 정도 맞는 말도 있겠지만 그 결과적으로 좀 핑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핑계 이게 지금도 많이 좀 울컥하고 좀 화가 나고 그렇죠. 시애틀 사사님 시애틀 같은 경우도 이제 오클라호마 연고지 이전을 때렸잖아요. 약간 비슷한 아픔을 겪어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픔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애틀도 안 가봤고 오클라호마 시티도 안 가봐서 전혀 상관없이 응원을 이어가고 있고요. 만약에 시애틀에 팀이 생기면 이제 고민은 해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옮기든지 말든지 뭐 제가 알 바 아니죠. 알겠습니다. 소닉님 그럼 응원하시는 KBL 팀은 어디이신가요? 저는 대구 한국가스공사를 응원하고 있고요. 옛날에 전자랜드 때부터 좀 오래 좋아했어서 그냥 뭐 매년 약간 에로비디오 같이 내용이 똑같아요. 항상 에로 비디오요? 예, 뭐 기대감을 이렇게 마음껏 올려놓고 한 4월쯤 되면 6강 가니마니 하다가 용병 한번 바꾸고서 이제 6강에 턱걸이 하는 게 이제 전통이거든요. 근데 그 맛이 정말 쏠쏠해요. 그래갖고 끊지 못하고 정말 저기 중독된 것처럼 가스공사 농구 보고 있습니다. 소닉님은 정말 그 프로 먼저리 팀을 정말 좋아하시네요. 네, 정말 좋아합니다. 제 NBA도 그래요? 항상 프린이 생겨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저일 거예요, 아마. 네, 피자님은 그럼 수원에 계시니까 수원 KT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응원팀이 따로 있으신가요? 원래 옛날에는 따로 응원하는 팀이 없었거든요. 9시 뉴스, 우리가 9시 뉴스를 보면은 그 짤막짤막하게 나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오늘 뭐 어떤 선수가 뭘 했다 이런 거를만 어릴 때 접하고 한창 주말에 막 부모님이 TV를 돌리시면 이제 농구가 나오잖아요. 그때 보는 네네. 걸로 조금씩 그 견문을 쌓아온 것 같아요. 저는 2008년이었나? 9년이었나? 그때 KCC에 전태풍 선수 막 왔을 때, 그리고 하승진 선수 있을 때, 강경현, 그리고 뭐, 추승균 이렇게 네네. 있을 때, 그때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저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유독 집에서 그냥 혼자 막 심심해서 아무거나 TV 틀다가 나와서 그때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 좀 신나게 보고, 사실 안 본 지 좀 오래됐고, 선수는 이제 김선영이 저한테 형인데,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형인데, 왜? 네, 2개월 정도 형이거든요. 그래서, 아, 형 같은 친구인데, 그래서, 네, 농구 잘하면 형이죠. 그래서, 보고 있으면 아직까지도 그 노익장을 좀 발휘하고 있잖아요. 시즌도 아주 대단한 활약했어. 개인적으로 오히려 막 응원하, 네. 예전에 한참 처음 데뷔해서 한참 이름 날릴 때보다 지금이 더 많이 좀 실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느낌이. 전 보다 개인적으로 그래요. 지금이 슛이 더 잘 들어가기도 하고, 네, 클러치는 그때도 잘하긴 했었는데, 되게 네, 인상 깊은, 진짜 판타지스타 같아요. 뭔가 되게 네. 응원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뭔가 동갑이라 그렇죠. 그런지. 사실 네, KBL 얘기를 조금 이제 해보고 싶은데 사실 FA 시장이 좀 뜨거웠어요. 그래서 이슈들이 좀 몇 개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대성 선수 약간 뭐랄까요? 이제 한국의 웨스트브룩이라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굉장히 약간 선진 농구로 해야지 좀 이렇게 화려한 그런 재밌는 농구를 보여주는 선수인데 이 선수의 자체에 대한 평가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고 그 선수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고 이세영 선수가 지금 현금 트레이드가 됐는데 좀 진짜 신기해요. KBL은 원래 현금 트레이드가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가스공사로 이제 이적이 됐는데 그 도객근이 몰래 이렇게 막 현금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트레이드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원래 자주 있나요? 흔치는 않죠. 특히 이렇게 이대성급의 선수가 이렇게 현금만 가지고 트레이드 된다? 아, 진짜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는.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지금 6억으로 트레이드 예, 했었나요? 거의 그쯤은 나왔던 것 같은데, 보니까. 아, 예. 그럼 연봉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연봉이 막 좀 과하다 혹은 뭐 언더페이다, 오버페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대성 선수라는 선수 자체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시죠? 이대성 선수의 그런 좀 플레이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그런 한국 농구에서 호불호가 갈린다든지 이런 문제를 좀 차치하고서 그냥 활약만 따지고 보면은 지금도 염가죠, 염가. 말 그대로. 연가. 예, 처음에 좀 FA로 이적을 할 때도 좀 가는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해서 이렇게 연봉이 좀 또 많이 떨어졌다 알고 있는데 좀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아, 예를 들어 보면은 이번에 지금 삼성 이정현 네네. 이번에 7억인가에 이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거 7억에 이적을 했는데 이대성이 지금 나왔으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받을 수 있었다 이래 보거든요, 저는. 좀 그렇게 그래서 아무리 뭐 간혹 보로그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좀 자기 그렇지 그냥 패스 돌리고 하더라도 하다가 뭐 클러치 상황에 눈이 뒤집혀서 뭐 동료를 못 본다느니 좀 한국 농구와 맞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보여준 걸 보면은 확실히 저는 아 이대성 지금까지 보여준 건 염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피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도, 이거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스공사가 아예 대놓고 위난 그런 트레이드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대성 선수가 너무 영가로 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농구,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대성, 그 오리온에서 대이온으로 바뀌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이대성 네네. 선수에 대한 되게 그런 자분 같은 게 막 기자들 사이에서 막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대성 뭐 블랙홀설이라고 막 뭐 익명의 베테랑 선수가 이대성 이퀄 블랙홀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 업계 관계자들도 이대성에 대해서 막 그렇게 좋은 평가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다 약간 근데 보로그라는 그런 네,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 보로그 네네. 성향이고 뭐 어느 팀플레이를 농, 망친다? 네, 팀플레이를 망친다. 되게 개인의 기준으로만 이제 농구를 하기 때문에 뭐 팀플레이도 망치고 흐름을 깨는 선수라는 그런 이야기가 조금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유동 감독을 좀 오래 본 입장에서는 유돈이 생각하는 농구랑 이대성이 생각하는 농구랑 얼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전자랜드 시절 유도훈부터 지금 가스공사 유도훈 그런 농구를 보면은 그 선수들이 던져야 될 때 못 던져요. 아무래도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뭐그 감독이 지시한 패턴 플레이에 너무 억압이 돼서 못 던지는 경향도 있긴 한데 이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패턴 플레이를 줘도 본인이 이제 패스를 돌려야 하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던지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유도훈이 고집하는 그런 철학적인 보고 되게 수비는 적극적으로 강하게 하고 이제 공격에서는 본인이 찬스가 올 때 제대로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선수. 아무래도 이대성이랑 유도훈은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입장에서 가스공사는 굉장히 장사를 잘했고 데이원은 잘 모르겠네요. 사실 전력에 이탈 없이 이대성 정도 되는 선수를 데려왔으면 사실 지금 올해도 이미 플레이오프를 갔지만 좀 더 높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이적 시장에서 사실 가장 최대어라고 하면은 역시 이승현 선수랑 허웅이었을 텐데 이 둘이 지금 KCC에서 만났잖아요. 네, 네. 그렇죠. 사실 뭐 올 시즌은 한 9위로 좀 실망스러운 성적이었는데 KCC가 그럼 이 두 선수의 합류로 이제 완전히 컨텐더로 올라왔다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컨텐더 같은 면이 있었고 지난 시즌 좀 불운한 면이 좀 많이 없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요. 지난 시즌은.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승현, 호응이 왔으니까 일단은 바로 우승 후보까지도 올라설 수 있는 전력은 될 것 같아. 네,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지금. 라거나 선수가 사실 나이가 좀 있긴 한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KBL이 뭐 2차 스탯 같은 것 어드밴스 스탯이 좋지는 않지만 뭐 PER이라든지 뭐 FIC 같은 스탯으로는 라거나가 여전히 뭐 리그 1, 2위 정도 스탯을 찍어 주더라고요. 물론 네. KCC 팀 성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허웅 같은 이런 선수, 이승현 선수를 이제 추가를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네네. 송교창 선수는 지금 군대 갔나요? 네, 봤죠? 송교창 선수는 이제 상무죠. 맞아요. 예. KC 선수 몇몇만 보면은 9위란 성적 자체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면도 좀 있어요. 네, 그쵸. 음, 선수 뭐 전준범 제가 이제 아는 제 눈에 익은 선수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좋은 팀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니 뭐 라거나, 이정현, 송교창, 전준범 있고 여기 용병 하나 추가됐는데 9위다?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네요. 여기에 근데 이제 허웅, 허웅에다가 있으면 아, 우승을 노려볼 만한 팀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겠네요. 그냥 대놓고 그냥 우리는 다음 시즌에 챔피언 반지 땁니다라고 그냥 두 선수를 영입한 것 같거든요. 그동안 이제 KCC의 약점으로 항상 지적받은 게 이제 외곽슛 능력이랑 이제 외곽슛 능력, 플레이메이커, 그리고 리바운드 사수가 항상 약점으로 거론됐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까지 이게 전창진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KCC 로스터를 보면은 빅맨이 빅맨 풀이 그렇게 좋다라고는 할 수 없었어요. 이게 모비스랑 트레이드하면서 라거나를 데리고 와서도 그랬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라거나 한 명만 센터고 나머지 네 명이 이게 거의 빅맨 경험으로는 전문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리바운드에 약점이 되고 그 리바운드랑 골밑에서 약점으로 계속 간파가 되니까 그 KCC가 3점은 최대한 배제하고 그 트랜지션이랑 모션 오펜스로 되게 지금까지 많이 메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번 시즌에는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온 과정에서 이제 마일리지가 쌓여서 저번 시즌에는 이제 선수들이 이제 줄부상을 당했잖아요. 이제 특히 제일 안타까웠던 건 이제 송교창의 이제 손가락 부상 그리고 라거나도 뜨문뜨문 빠지고 그리고 라거나 백업이 저번 시즌 안양에서 뛰던 라타비우스 윌리엄스였어요. 아무래도 라거나가 이탈되고 라타비우스 윌리엄스가 혼자서 사수하기에는 너무 큰 그릇과 짐이었고 그러다 보기에 자연스럽게 저번 시즌에는 KCC가 부위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허웅, 이승현, 라거나가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KCC의 네네. 위력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 제 생각부터 얘기를 하면은, 뭐, 그렇다고 뭐, KCC가 바로 뭐, 우승 확정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역시 그 좀 SK와 함께 우승을 계속 다툴 수 있는 그런 컨텐더? 그 정도는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그 SK가 워낙에 이게, 뎁스가 워낙 좋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주전도 KBL 최강급이고, 그것도 벤치고 더더욱 그렇고 하니까, SK가 당장에 뭐, 갑자기 뭐 줄부상 이렇게 다 하는 거 아닌 이상은 그렇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 대신 이제 KCC도 원래 그 지난 시즌 같이 그렇게 무너질 팀이 아니었다는 거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승현과 허웅이 와서 전력이 막 상당히 플러스된 거 생각해 보면은, 이제 확실히 내년
이번 시즌은 SK랑 그 KCC의 좀 우승 그 대결이 좀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SK가 지난 시즌 굉장히 좋은 정규 시즌이랑 플레이오프에서 모두 좋은 모습으로 우승을 하기도 했고 김선영이 떠날까 말까 약간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재계약도 잘 해서 선수 이탈을 잘 막았고 보니까 그 스탯에서 FIC라고 하는 스탯을 보면은 국내 선수 중 1위가 최준영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전체 용병을 다 합쳐도 7위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준수한 활약이죠. 그리고 이제 가드 중에서 그다음 2위가 국내 선수 중 2위가 오세근, 그다음 문성곤, 함지훈, 안영준, 토마스는 국내 선수 아닐까? 그 다음이 김선영.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SK 선수가 3명이잖아요. 국내 선수만으로도. 근데 이게 전체 리그 탑 15 안에 다 들어가는 선수들이거든요. 여기에 용병도 있고 원희가 지금 전체 1위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력상으로 보면은 그냥 리그 15명 탑 15명 중에 4명이 SK 선수였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인 팀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KCC가 이제 약간 도전자의 입장으로 예, 굉장히 좋은 경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또 아시다시피 국내 농구는 약간 용병을 얼마나 잘 뽑고 관리하고 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KBL 같은 경우에는 그 한 해 외국인 선수 봉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국내 선수 로스터 풀이 좋든 나쁘든 성적이 굉장히 많이 갈리거든요. KCC 같은 경우는 이제 용병을 새로 뽑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지난 시즌에 원래 라거나를 제외하고 또 2명을 뽑을 수 있는데 1명만 뽑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올해 이제 확실히 KCC가 도전해볼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외인을 또 2명 정도 2명으로 알아보지 않을까? 예. 그 라거나 휴식 시간도 좀 부여를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요즘 그 아시아 쿼터제, 아시아 용병, 그래서 뭐 필리핀 선수를 영입을 하느냐, 뭐 아무래도 가드겠죠. 에 대해서 말이 좀 나오긴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피자님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아시안 쿼터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특히 필리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우리나라 선수들과는 달리 굉장히 그 스킬풀하고 기본기가 탄탄해요.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신장, 똑같은 신체 사이즈를 가진 선수 둘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한국 선수랑 그 필리핀 선수랑 나눠보면요. 둘의 기량이 필리핀 선수 쪽에 웬만해서는 뭐 티어가 떨어진다 해도 기본기 같은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좋다고 제가 명심할 수 있거든요. 필리핀 선수들로 아시안 쿼터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극이라 해야 될까요? 이제 국내 선수들의 자극? 이렇게 필리핀 선수들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얘는 나보다 나이가 적고 프로 경력도 짧은데 나보다 기술이 좋고 나보다 더 영리하게 하고 나보다 더 자신감이 있네. 아무래도 국내 선수들에게 또 자극이 올 것 같고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아마추어 농구에서 지도자들 있잖아요. 지도자들이 이제 필리핀 선수들을 접하고 좀 자극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단신 가드 이제 용병들 처음 들어왔을 때 약간 좀 말이 좀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 뭐 되게 플레이들은 실제로 되게 화려한 플레이라든지 막 시원시원한 플레이들 같은 거 많이 나와서 좀 또 긍정적인 반응이지 않았나요? 그런 효과를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네. 동기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은 일단 오면은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단신 선수들이 보일 수 있는 화려한 이런 기술 같은 것도 있고 전 특히 우리나라 그 외인 그 제도를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게 지금까지 역대적으로 보면은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은 1순위 무조건 빅맨을 구하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네네. 그 좋은 빅맨이 우선 최우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장훈, 김주성, 오색은 이런 선수들 같이 좀 이런 외인과의 경쟁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선수들은 그대로 기량을 좀 유지하면서 더 높은 선수 발돋움할 이런 유인도 있는데
다른 빅맨들은 아예 그런 경쟁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좀 도태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죠. 예, 그래서 혹자는 이걸 보고 이렇게 어차피 경쟁을 해서 이렇게 좀 도태된 사람 도태되고 이렇게 좀 남은 사람 남아 성장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거 반대로 따지면은 왜 이걸 가드들한테는 그렇게 못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단신 그 외국인 제도 이게 되게 좀 긍정적으로 봤고 또 예전에 이제 2m 제한이 해제되면서 아예 키 제한 싹 없애버렸잖아요. 네네. 이거를 제가 2m 그 제한 당연히 없애야 되는 게 맞는데 단신 제한 그때 186이었는데 그 6 이하 제한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없애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게 음. 말씀하신 그런 좀 단신 외국인 선수들 그런 화려한 기술이라든가 기본기 같은 것도 있지만은 그런 선수들로 이제 가드들과의 경쟁을 붙여야 한다는 거죠. 이제 음. 네, 가드들과 경쟁을 붙여서 또 이제 그런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이제 가드들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던 것 같아서 일단은 이제 다시 필리핀 이제 아시안 쿼터로 얘기로 돌아오면은 그런 면에선 충분히 이제 또 우리나라에 있는 그 가드 선수들 이런 선수들한테 자극이 될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농구, 네. 그 야구라든지 축구는 외국인 감독이 있는데 농구는 외국인 네. 감독이 있었나요? 한 번 두 차례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 예, 있었어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있었구나. 옛날에 네, 전자랜드 그거예요. 있었을 때 데이 험프리스랑 네네. 뭐 어, 그 1819 시즌에 추승현 감독이 도중에 뭐 경질되고 그 네, 맞아요. 스테이시 오그먼 코치가 이제 감독 대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례가 감독. 딱 두 번뿐입니다. 감독 대행. 네. 그렇게 막 많지는 않네요. 사실 그럴 때 좀, 아니면 그게 한 명만 딱 살짝 이렇게 대행으로 하는 것보다 뭔가 그 사단이라고 할까요? 뭔가 그렇게 전문적으로 코치하고 그 뭔가 기르고 훈련시키고 하는 과정을 모두 다 약간 일종의 그런 선진화된 어떻게 보면 외국의 그런 시스템 문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그냥 단순히 시도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잘 되면은 뭐 그런 변화들이 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네. 아무래도 조금 더 다른 스포츠에 비해 조금 더 막혀 있는 부분이 있어 보이기는 하네요. 예. 이게 통역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외국인 코치들을 헤드 코치로 초빙을 하는 게 좀 힘들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실 또 이제 다른 스포츠보다 경기 도중에 인터랙션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야구는 거의 예,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축구도 사실 경기 전후가 그렇지 중간에 엄청난 그런 게 있는 건 아니니까 아무래도 좀 더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사실 제가 선생님께 항상 되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농구를 되게 예전부터 뭐 농구 대잔치 이럴 때부터 많이 봐오신 분들께 항상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었는데 지금 농구 대잔치 보신 분들은 한 분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생님 그때 직관하시지 않았어요? 이 여기도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시작하고 네네네. 있는 네네. 이거 가끔 이제 KBL 같은 거 막 포텐 가서 욕 먹고 하거나 할 때 얘기 항상 나오는 게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랑 비교했을 때도 떨어진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자유투 성공률 같은 경우 사실 그건 제가 알기로는 틀린 데이터라고 알고 있는데 오히려 요즘에 더 좋다.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 순수 막 우리끼리만 이제 한창 농구가 막 인기 많았을 때 그때 시절이랑 요즘 이제 뭐 특히 가드들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 비교를 네네. 하신다면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이 당연히 지금의 수준이 높고요. 그렇죠. 그 당시도 근데 좀 나눠야 돼요. 그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뛰었던 그 농구 대잔치랑 그 네네. 프로농구 초창기 이건 또 완전 네네네. 다르거든요. 네. 그 우리끼리 뛰었던 농구 대잔치 때는 50점대 게임, 60점대 게임 찾아보기만 해도 많이 나오고요. 3초 룰이 네네. 있고 인제 피켄롤 이런 게 없던 시절에 인제 그런 농구 보면 이제 점 찍는다고 표현하는데 NCAA 농구 보면 이제 백인 선수들 하는 그런 농구 있잖아요, 서서 하는. 예, 네네네. 그런 농구를 할 때 그냥 인기가 많았던 시절이 있는 거고 KBL 초창기는 그 일리걸 디펜스라 그러죠. 그 지금 3초 룰도 없는 그 대인 방어밖에 안 되는 그 지역 방어 그 약간 드랍백 같은 거 하면은 바로 바이올레이션 걸리고 뭐 이런 수비 어. 상태에서 막 평균 막 40분 경기하는데 90점 넘어가고 100점 넘어가고 이런 게 되게 흔했었어요. 음. 갑자기 외국인 선수가 들어오니까 이제 헬프 수비 이런 개념이 아예 없다가 이제 아예
그 골밑에 이제 그 당시 영상들 네이버에 다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전경기 웬만한 중계 영상 다 올라와 있는데 피켄롤 하면은 골밑에 헬프가 없어요. 우리나라 선수 이제 윙에서 이제 헬프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 보면 이제 수비가 아니고요. 이제 전희철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터뷰도 많이 했어요. 그때 농구랑 지금 농구는 아예 시스템이 아예 다르다. 근데 KBL이 계속 욕을 먹는 이유는 제가 최근에는 KBL 사실 많이 안 봤지만 2000년대, 2010년대 그때 아마 3점 라인이 늘어난 적이 있었고 네네. 그때 아마 그리고 3초 룰이 폐지가 돼서 삐바룰로 다시 바뀌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70점대 초반으로 득점을 확 줄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 우리도 이제 농구를 많이 보지만 수비가 잘 되는 농구랑 그냥 골이 안 들어가서 그냥 개판을 치는 건지 사실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수비 수준이라는 게 샷 컨테스트를 잘하는 건지 얘가 못 쏜 건지 사실 알 수 없잖아요.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근데 네네. 뭐 레이업을 놓친다든지 뭐 자유투를 놓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그런 인식에서 약간 그 뭐랄까? 그 시각적으로 그런 걸 좀 보여주는 건데 70점대 초반 농구 보면은 제가 봐도 재미가 없고 좀 못한다 생각 들긴 할 것 같아요. 저도 유럽 농구 보면 진짜 더럽게 재미가 없거든요. 평균 득점이 70점대 초반이 나오는데 근데 그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평균 득점 낮은 리그라고. 네네. 그러니까 사실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맞고요. 골 넣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NBA랑 같이 보면 답답한 게 맞는데 어, 수준이 낮다. 그거를 점수 뭐 하여튼 자유투 성공률 뭐 이런 거 낮지도 않은 걸로 밝혀졌지만 뭐 실책이 많다 이런 걸 판단하기에는 사실 경기가 더 상대적인 거라서 농구를 많이 보는 사람도 수비 농구인지 눈썹 농구인지 구분하는 거는 진짜 어렵다. 저도 농잘도 아니지만 잘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그 동기끈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전성현 네. 선수 있잖아요. 이번에 좀 공부를 해봤는데, 이 선수 슛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영상 같은 것들을 찾아보는데. 그래서 이 네. 선수랑 뭐 문경은 선수, 예를 들어서, 만보 네. 슈터, 문경은 선수랑 비교를 하자면은 어떤 선수가 더 낫다? 슈터로서.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그래 전성현 선수가 낫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왜냐면은 문경은 선수는 워낙에 슛이 좋고 그러신 분이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좀 예전에 그 3년 안에 짧았을 때 네네. 그때 주로 뛰던 그런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일단 문경은 선수는 워낙에 그 감이고 좋고 하셨던 분이라서 일단 지금의 3년 라인에서 적응은 잘 하겠지만은 그래도 전성현 선수만큼의 그런 활약을 보여주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일단. 예, 전성현 선수가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네네. 전성현 선수가 한 시즌 3점 매일에 지금 기록 세운 거죠? 이번에. 개수는 이제 문경은 선수의 레코드를 넘은 거로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최대로 이제 많이 넣은 이제 3포인트 성공률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거는 문경은이 선수 시절에 39.4%인가 그랬는데 네네. 그 전성현 선수가 지금까지 누적 레코드가 39.2%거든요. 근데 문경은은 이미 은퇴한 시점이고 전성현 선수는 이제 포텐 터져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농구 선수에서 제일 중요할 때를 이제 막 달리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전성현 선수가 문경은의 누적 레코드를 더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문경은이 레지 밀러라면 이제 전성현이 커리와 같은 그런 존재감을 봐야겠네요. 볼륨도 워낙 좋은 선수인데 성공률도 고, 그 경기를 그 3점슛 이번 시즌 거 다 모은 거를 쭉 봤는데 그 뭐랄까 그 탭 정리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독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왼발 오른발 그러니까 왼쪽에서부터 코트 왼쪽에서 이제 올라오면서 사실 뭐 전형적인 무빙 슈터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 핀더 스크린 받고 올라오면서 딱 쏘는 거 할 때 왼발이 먼저 앞에 있는데 그 왼발이 앞에 있고 오른발이 뒤에 찍어놨는데 그 상태에서 그냥 몸 돌려가면서 그러니까 공중에서 돌려가면서 슛하는 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잘 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그 되는 선수가 있구나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조금 놀랐습니다. 원래 저 이런 거를 거의 못 봤던 것 같거든요. 저 물론 많이 보진 않았지만 대부분 다 제자리에서 세트슛 하고 무빙슛 좀 한다 하더라도 발 딱 안 맞춰지면 안 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거리가 한 1피트, 2피트 정도 3점 라인에서 좀 뒤에 있는데 달려오다가 발 정리가 좀 제가 기준으로 그 기준 선수들이 잘 안 쏘는 근데 그냥 그대로 올라서 몸 돌리면서 그거를
중무기처럼 쓰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랄까 레디까지는 아닌데 그 스타일로 치면 약간 코버 느낌 나는 그런 선수인 것 같고 되게 좋은 선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좀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오른발이 뒤에 있고 그 발이 네네네. 끌려 나오는 거잖아요. 그 앞발이 원래 앞에 네네네. 있어야 되는데. 네네네. 근데 그 스텝 하던 분이 저희 LG 세이커스 감독하던 조성원 감독 그때 짝 스텝이라고 기사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조상현 네네. 감독도 마찬가지고 조상현. 이번에 감독된 그분도 두 분이 이제 짝 스텝 되게 많이 쓴다고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무릎 아파가지고 나중에 다 부상에 시달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하중이 그쪽에 받치니까 디디발이 맞질 않는 거니까 그랬었는데 전성현 선수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탄력이 사실 굉장히 좋은 거죠. 네네. 그런 그래서 이 선수 네. 약간 그 하체가 진짜 좋나 보다. 네네. 슈터는 하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상현 선수 감독님, 현 네. 감독님 통산 3점슛도 장난 아니네요. 대표적인 선수였죠. 그 농구 무, 대학시 때 마지막에 서장훈보다 평균 득점이 높았었어요. 같이 있었을 때. 무시무시한데요? 네. 38.3%에다가 3점슛 메이드 1000개 넘으셨으니까. 문경은 어, 조성원, 조상현 뭐 해가지고 이제 약간 몇 어, 명의 그 그룹이 있는 거죠. 그 최고 슈터 그룹. 그럼 그 다음 계보를 잇는 선수가 이제 전승현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라인 길이가 달라요. 아까 그런 영향 때문에 아마 지금은 이제 전성현이 이걸 더 좋은 슈터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